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국어가 국어보다 인기 많은 나라. 심지어 어린이들이 김치찌개 이름으로 말 배우는 곳. 그런데 그 나라의 최고 지식인이 이건 문화 침략이다라며 분노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한국화되고 있는 나라.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을 비난하던 한 여성이 결국 서울 앞에 무릎 꿇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타슈켄트 국립대학교 언어학 교수 라일라 무함마도바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문화보존연구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죠. 우리 문화와 언어는 제 자부심이자 평생의 연구 주제입니다.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믿어왔어요. 지난달 타슈켄트 중심가에 생긴 코리아타운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찍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국 드라마 명대사를 따라하는 영상이었죠. 처음엔 별것 아니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사이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역 언론은 우즈벡 지세대, 몽골어보다 한국어를 더 사용한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냈어요. 우리 고유 언어와 문화가 밀려나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솔직한 우려를 표현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자국 문화보다 외국 문화에 더 매료되는 현상은 반드시 경계해야 해요. 제 발언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문화보호냐, 시대착오냐라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대학 캠퍼스 앞에서는 학생들이 왜 한국을 배우면 안 되죠?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교수 회의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제 동료 압둘라 교수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일라, 당신은 현실을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결국 교육부에서는 저에게 공식적인 코리아 뉴타운 시찰 임무를 맡겼어요. 솔직히 말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 정책 변화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직접 현장을 보는 것이 필요했죠. 출발하기 전날 밤,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자밀라였습니다. 평소 수업에 열심인 학생이었죠. 교수님, 내일 코리아 뉴타운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자밀라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2년 동안 몰래 한국어를 공부해왔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알게 되면 퇴학당할 수도 있대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코리아 뉴타운에서 젊은이들의 진짜 마음을 알아봐 주세요. 그 말을 들은 후 밤새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한국 문화에 빠져들까? 단순한 유행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생각을 안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코리아 뉴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타슈켄트 외곽에 위치한 코리아 뉴타운으로 가는 길은 익숙한 우즈베키스탄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대형 아치형 입구에는 한글과 우즈베거로 코리아 뉴타운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한글이 더 크고 눈에 띄게 디자인되어 있었죠. 저를 안내한 사람은 우즈벡 국가 스마트시티청 개발 책임자 아크람 바카예프였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에서 7년간 살았다고 했어요. 라일라 교수님, 코리아 뉴타운은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시티죠. 아크람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식 도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땅에 짓는다고요?
그건 우리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한국을 모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발전시킨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쇼핑 거리였어요. GS25, CU 같은 한국 편의점과 배달의 민족, 카페24 같은 프랜차이즈가 즐비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모든 간판과 안내문이 한글을 우선으로 표기하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우즈베거가 쓰여 있다는 점이었어요. 왜 한글이 우선입니까? 이건 우리나라인데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아크람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요. 그 말에 저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국어보다 외국어에 더 익숙하다니 이건 문화적 위기가 아닌가요? GS25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삼각김밥을 사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오늘 참치 마요 삼각김밥 품절이라는 한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만 하루에 삼각김밥이 5,000개 이상 팔려요. 타슈켄트 전체로는 10만 개가 넘죠. 아크람이 말했어요. 수치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플로프나 삼사보다 삼각김밥을 더 많이 먹는다니요.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문화적 변화였어요. 길을 걷다 보니 현지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청년들이 우즈베거와 한국어를 섞어 쓰고 있었어요. 오빠, 진짜 대박이야 같은 한국 표현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코리아 뉴타운의 중심에는 거대한 광장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수십 명의 청년들이 K-팝 댄스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돌의 노래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들은 완벽한 안무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 전통 춤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다면 좋겠네요. 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K-팝 댄스 팀 멤버들 중 절반이 전통 무용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두 문화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춤을 추던 한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당신은 우즈벡 전통 춤도 출 수 있나요? 그 청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타슈켄트 무용학교 졸업생이에요. 전통 춤의 유연함이 K-팝 안무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순간 제 생각이 조금 흔들렸어요. 이것이 정말 문화적 침략일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문화 융합일까?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코리아 뉴타운 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는 우즈베키스탄 국립학교지만 한국식 교육 방법을 일부 도입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뇌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컸어요. 학교 건물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벽에는 우즈벡 전통 문양과 한국의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사이다 카리모바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라일라 교수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의 특별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6, 7살 아이들이 한글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니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내용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우즈베거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있는 건가요? 저는 조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이다 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두 언어를 동시에 배웁니다. 사실 한글은 배우기가 굉장히 쉬워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여요. 다음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기본적인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라 논리적 사고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평균 15% 정도 향상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교실을 나오자 몇몇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대기업 취업률이 높아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 기업에 취직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월급도 일반 회사보다 30% 이상 높고요.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식 커리큘럼이요. 아이들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한국 장학금을 받을 기회도 있죠. 교실로 돌아가 수업을 좀 더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쓴 일기장을 보며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언어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여러 언어를 알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단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이 아이들은 자국 문화를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로운 변화일까요? 코리아 뉴타운 투어 셋째 날, 아크람은 저를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 단지로 안내했습니다. 청라 레이크 뷰라는 이름의 이 단지는 타슈켄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 중 하나라고 했어요.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온돌 시스템입니다. 아크람이 말했어요. 온돌이요? 그게 뭔가요?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물었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일반 바닥 난방과는 달라요. 실제로 들어가 보시죠. 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따스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실내는 봄날처럼 포근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히터나 에어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열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바닥에서요. 아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니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바닥에서 열이 날 수 있는 거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바닥 아래 특수 파이프를 통해 온수를 순환시켜요. 열이 바닥 전체에 고르게 퍼지죠. 우즈베키스탄의 추운 겨울에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창문 쪽으로 가봤지만 놀랍게도 냉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크람이 설명했습니다. 이중창에 한국의 특수 단열재를 사용했어요. 덕분에 난방비가 일반 아파트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집안의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제어했습니다. 심지어 외출 중에도 앱으로 난방을 켜고 끌 수 있다고 했죠. 우즈베키스탄의 극한 기후에서는 이런 기술이 생존의 문제예요. 한국의 기술 덕분에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주민 딜로자는 한국에서 가져온 이 시스템에 매우 만족하는 듯 했어요. 저녁에는 단지 내 한식당에 들렀습니다. 놀랍게도 식당은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식당이 타슈켄트 맛집 랭킹 1위인 거 아세요? 아크람이 말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자.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맛있죠? 아크람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전통 음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아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즐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생각해볼 여지가 있었어요. 정말 한 문화만 고집해야 할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석양에 물든 코리아 뉴타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모습이 이제는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 공간이 단순한 문화적 침투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리아 뉴타운 체험 넷째 날 호텔로 돌아와 TV를 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계 사업가 블라디미르 이바노프가 현지 방송에 출연해 한국 기업과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한국식 교육과 문화는 명백한 신식민주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빼앗아 자기들의 소비자로 만들고 있어요. 이바노프는 코리아 뉴타운이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침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일주일 전까지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왠지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같은 방송사에서 저에게도 출연을 요청한 것입니다. 코리아 뉴타운 시찰 후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 갈등이 생겼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비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는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하기 어려웠죠. 고민하던 중 제자 자밀라로부터 긴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한국어 학원에 다닌 것이 학교에 알려졌어요. 퇴학 위기입니다. 급히 대학으로 돌아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학장실 앞에서 자밀라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한국어 학원에 다녔어요. TOPIK 4급도 땄고요. 하지만 학교 규정에 위반된대요. 승인되지 않은 외국어 교육 참여라는 명목으로 퇴학 심해 중이라니 저는 놀랐어요. 그런 규정이 있었던가요? 학장실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 이바노프가 대학에 상당한 기부금을 내면서 우즈벡 문화 보존 명목으로 한국어 학습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자밀라의 퇴학 심해 회의가 바로 그날 오후에 열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바노프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자밀라는 학교 규정을 어겼습니다.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바노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온 전통 문화 보존과 직접 체험한 문화적 개방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타슈켄트 국립대학 언어학 교수 라일라 무함마도바입니다. 우즈벡 전통문화 보존연구소 자문위원이기도 하죠.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바노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모두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자산입니다. 자밀라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바노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라일라 교수, 당신도 이제 코리안 서포터인가요? 일주일 만에 180도 생각이 바뀌었군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코리아 뉴타운에서 실제로 본 것을 말할 뿐이에요. 한국 문화는 우리 문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밀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학생에게 한국어를 배웠다는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 것은 그녀의 미래 가능성을 빼앗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의 가치입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발언이 많은 교수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결국 자밀라의 퇴학 심의는 보류되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자밀라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TV를 켰더니 제 발언이 이미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한글 폐지 주장했던 교수. 이제는 한글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 같은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제 발언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죠. 몇몇 기자들이 호텔로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가 우리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코리아 뉴타운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침투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솔직한 고백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반면 이바노프 같은 비판자들은 제가 변절했다고 비난했죠. 제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은 어쩌면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는 우리 문화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서 코리아 뉴타운을 더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크람의 안내 없이 일반 시민으로서 이곳의 일상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무심코 들어간 곳은 이마트 우즈베키스탄 1호점이었습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넓고 깔끔한 내부에 놀랐어요. 우리나라 시장이나 일반 슈퍼마켓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가족당 김치 3통으로 제한합니다. 직원이 우즈베거와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김치가 그렇게 인기 있나요? 제가 직원에게 물었어요. 네, 매일 아침 입고되는 김치가 오후가 되기 전에 다 팔려요. 호기심에 저도 김치 한 통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마트를 둘러보는 동안 한 가족의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한국 라면 설명서를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끓는 물에 3분간 넣고 계란을 함께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놀라서 그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겨우 10살로 보이는 아이가 한글을 완벽하게, 더 놀라운 건 자연스럽게 읽고 있었어요. 어디서 한국어를 배웠니?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학교는 1학년부터 한글을 배워요. 쉬워요. 아이의 어머니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전 한국어를 못해서 항상 아이에게 의존해요. 요즘 애들은 한국어가 기본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유행이라고 너무 오래 지속되는데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변화였어요. 이런 광경이 정말 일상이 되었나 싶었어요. 한국어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소통 언어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마트 밖으로 나오면서 제 손에 든 김치를 보니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 문화의 침투를 경계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어 온라인 강좌라고 타이핑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배워볼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년 전 저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의 교환교수로 6개월간 머물렀었어요. 그때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고 솔직히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글을 전혀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몇 주 만에 기본적인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였기 때문이었죠. 맞아. 그때 나도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했었지.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문화보존이라는 명목 하에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어요. 마치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 우리 문화가 사라질 것처럼 두려워했던 겁니다. 대학에 도착하자 저는 자밀라의 퇴학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바노프의 압력으로 교육청에서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교육청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바노프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라일라 교수님, 한국 문화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우즈벡 문화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도 우즈벡 문화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를 보존하는 방법은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 잘 알고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해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은 단순히 외국 문화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자밀라의 한국어 학습이 우즈벡 문화의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교육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자밀라 같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 때 우리 문화도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밀라가 한국 유학을 가도록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 사회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다음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밀라의 퇴학 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의 유학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에서도 이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밀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교수님, 저 꼭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올게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만남은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코리아 뉴타운 방문과 자밀라 사건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고,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제 아이와 함께 한글을 배우러 다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이사가 신나게 한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한때 저는 한국 문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문화는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요.